매주 월요일 점심을 먹으면서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쏟아놓는 불평이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달랐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불평은 점점 더 익숙해져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배경음악같이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걱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의 어떤 것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유일한 것은 당신의 행동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마을이라는 아늑한 곳에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적당히 일을 하고 출퇴근 도장을 찍고 그럭저럭 잘 지내는 편안한 외곽 지역이죠. 현재 상태를 뒤흔드는 것은 없으며 딱히 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책을 쓰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내일 하면 되죠. 시간은 계속해서 주어지니까요. 당신도 이러한 나중에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핸드폰이 당신의 집중력을 방해하도록 두고 친구의 문제에 기꺼이 휘말리며 다시 야근을 하도록 설득되곤 합니다. 시간은 어느새 빠르게 흐르겠지만 당신은 꿈에 그다지 가까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상사나 친구, 자본주의 등 다른 것을 탓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결정에 대하여 항상 100%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취한 조치이든 취하지 않은 조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책임도 갖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두려움에 맞서는 법을 배우고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싸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늦게 귀가한 애인이 부자연스럽게 행동한다거나, 상사가 당신의 업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와 같이 말입니다. 당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적인 문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부정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나 실패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직장이나 인간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이러한 잠재된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당신은 불행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안전하고 친숙한 불행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설계된 고유한 생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위해 움츠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애써 무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3가지 조치를 적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연습은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건강이 염려된다면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과 같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당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상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문제로 점차 나아가세요. 당신이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 변화가 그들이 애써 피해왔던 것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면으로 문제를 마주하는 것이 관계에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지지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문제와 장애물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절은 우리에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단,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만 말이죠. 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몸이 좋고 건강했던 대학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그는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소파에서 보내고 인터넷 서핑을 하며 인스턴트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해리는 보통 멍한 기분과 피곤함을 안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직장에 출근하여 무언가를 하면서도 좀처럼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해리는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늙고 지치고 씁쓸해 보였던 그는 급진적으로 삶에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전 5시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다음 일주일에 6일은 저녁에 체육관에 갔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끊고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었죠.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후에도 해리는 이러한 노력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해리의 의욕은 점차 꺾이기 시작하며 온몸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는 것이 그리워집니다. 곧 그의 결심은 무너지고 다시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는 전보다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변하고자 하는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해리에게는 충분한 동기와 의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선, 해리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했습니다. 그는 짧은 기간에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년간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 정착해왔습니다. 그것을 바꾸고 결과를 보려면 몇 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리는 더 점진적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체육관에 가는 것과 같이 실제로 유지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행동 말입니다. 그런 다음 식단을 조정하거나 1시간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일과 같은 다른 점진적인 변화를 추가했어야 합니다. 해리는 명확한 목표 또한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강해지고 싶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건강하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를 지닌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10kg을 감량하거나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해리는 왜라는 질문에 매우 명확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행동을 유지하기는 더욱 쉽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이 지금처럼 반응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어떤 이들은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지만 어떤 이들은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려고 할까요? 한 가지 설명은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동기와 필요를 가진 성격 유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디스크 모델 위 설명에 따르면 주요 성격 유형에는 총 4가지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그중 한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유형과 해당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알면 역경이 닥쳤을 때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색상을 지정하여 각 유형을 설명하겠습니다. 붉은색 성격은 외향적이며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돌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붉은색 유형은 과업지향적이며 이기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부수적인 손상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이죠. 회복 탄력성은 이 유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노란색 유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존경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대화의 대가이며 자신의 꿈과 야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능숙합니다. 노란색 유형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좌절은 남들 앞에서 겪는 굴욕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고나길 낙관적이며 곧 회복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찾는 데 능숙합니다. 녹색 유형은 관계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노란색의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 내성적입니다. 녹색 유형들은 단단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그들은 무엇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비판에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유형은 훨씬 덜 감정적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논리적인 문제로 봅니다. 이 유형은 좌절을 예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힘들어하고
신중하게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부주의한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과 가장 관련이 있습니까? 스스로 두 가지 유형과 비슷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삶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역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다음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 잘 대응하기 위해 어떤 강점을 개발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꿈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100세의 첫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고 104세의 영화계 데뷔를 한 스웨덴의 다그니 칼슨을 생각해보세요. 칼슨의 이야기는 당신이 오늘 목표를 향해 일하기 시작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디스크 성격 유형을 살펴보고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약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당신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줍니다. 모든 성격 유형에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색상을 지정하여 각 유형을 설명하겠습니다. 붉은색 유형은 나머지 팀원을 데려가지 않고 조급하게 앞으로 돌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도전에는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이 유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동료와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란색 유형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표로 끌어들이는 데 능숙하지만 디테일적인 것들을 계획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일하는 과정에서 비판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때때로 그가 듣고 싶은 것만 말해주기도 합니다. 노란색 유형은 체계적인 파란색 유형과 팀을 이루어 감정보다는 프로젝트의 핵심에 집중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록색 유형은 숙련된 청자이지만 때로는 너무 친절합니다. 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적응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유형과 붉은색 유형의 궁합은 매우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파란색 유형은 궁극적인 기획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완벽주의적인 꿈에 사로잡혀 행동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이 유형이 성공하려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시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격 유형의 강점과 약점을 알면 잠재적인 문제를 예상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 당신과 함께 일하기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강점과 약점이 서로의 장점을 이끌어내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전에는 성공적인 커리어란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차근차근 승진하고 좋은 집이 있으며 조기 퇴직을 즐기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오늘날 성공을 정확히 정의하고 달성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꿈의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소울메이트도 있어야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멋진 휴가를 보내야 하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물론 당신의 SNS 계정에 아름답게 전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의 모습을 내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신이 완벽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크게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람들을 더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작가인 토마스 에릭슨이 훌륭한 연사로 선정되었을 때, 그는 더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에 승리를 만끽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려면, 삶을 즐기고 성취를 축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좇는 러닝머신을 끊임없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핸드폰을 내려놓고 인스타그램에서 나가세요. 그 다음,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성공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요. 당신의 성공이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한 변화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충분히 성공을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성공이 돈을 버는 것이라면 얼마면 충분한가요? 그리고 그 돈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성공이 아닌, 당신에게 성공이 어떤 느낌일지 고민해 보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크고 작은 모든 성공을 축하하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성취 100가지를 적으세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술을 끊거나 끝내주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터득한 경험 같은 것 말입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써내려가세요. 그리고 그 목록을 당신이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마이애미에서 뉴욕까지 여객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를 잠시 상상해 보세요. 완벽하게 비행을 시작했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작은 실수가 생깁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종 장치가 틀어져 비행기가 원래 경로에서 1도 정도 벗어난 것이죠. 그 순간에는 실수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영향은 큽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는 비행 경로에서 너무 멀어져 승객들은 원래 도착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서양 한가운데 착륙해야 했습니다. 성공을 위한 꿈을 추구할 때, 시작은 좋았는데 그 후 미묘하게 경로를 조금씩 이탈하고 마침내는 완전히 경로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변화는 어렵고 친숙한 편안함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뭐든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끈기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야 합니다. 지나치게 큰 꿈을 꾸면 이상적인 삶과 지금 마주한 현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간극이 생깁니다. 특히 노력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없을 때 낙담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계속 유지하려면 완고한 끈기의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목표가 왜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고 노력에 대해 보상하십시오. 적합한 조력자나 부조종사를 주변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목표를 믿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당신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사람 말입니다. 예컨대 강력한 의지로 금연을 결심한 한 여성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상사는 그녀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날마다 사무실 문에 큰 십자가를 붙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간단한 관행은 그녀에게 매일의 보상이 되었고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또 하나의 주요 특성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넷플릭스는 사람들에게 DVD를 보내는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결국은 시장의 리더가 되어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존 사업을 고집스럽게 고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당신도 목표를 추구하면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접근 방식을 수정해 나가세요. 끈기가 있으면서도 적응력을 발휘한다면 목표와 꿈이 일치하는 새로운 삶을 향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